아니 의자 다 모든 아이고 의자를 옆으로 좀 떴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여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수위원회 죄송한데 조금만 차려 바로 나올게요. 여러 가지 여러 프로그램 대화도 진행합니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인수위원회가 또 7월 1일에는 새로운 세종시의 시임식이 여러 가지 정당을 편안하게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안정되겠습니다. 시사저널의 서준권 전 신문의 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학수고대했던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행정에 변화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충희 시장하고의 TV 토론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올해 연말 기준 4,455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시장께는 3,700억을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 기준은 무려 한 5천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된 것 같아요.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요거에 관계되면서 현재 이렇게 빚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개발 환수 이익금으로 현재 1조 원이 넘는 이익금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충희 시장 시절에 환수금에 대한 것을 그렇게 밝히지 않고 또 차익이 미뤄왔습니다. 5천억 정도의 채무를 개발 이익금 환수금으로 예를 들어서 환수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은 많은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시장께서는 환수금에 대해서 또는 채무를 갚는 데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채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우리 현 이충희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TV 토론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TV 토론회가 상당히 품격이 있었다고, 네거티브로 시정하지 않는 그런 TV 토론회를 벌였다는 우리 언론사,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저는 그 TV 토론에서 벌여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희 시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지적하신 대로, 또 제가 주장한 건 주장한 대로 그대로 우리 인수위원회 여러분께서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정을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점은 첫 번째는 화합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뭐 진영 논리라는 것도 얘기가 돼서 보수와 무슨 진보 뭐 이런 이름으로 대립갈등 구조가 있고요. 뭐 그런 정치적인 진영이 아니고 무슨 연령, 말하자면 세대별로 또는 남녀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우리 세종 씨가 그런 부분에 아직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번 선거 결과가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됐지만 또 시의원분들은 민주당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의가 어디 세종 시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겠어요? 독주하지 말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의 의견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간에 이 선거로 인해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는 뭐 대립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솔선해서 그런 것들을 화합하고 인화하고 더 풀어드리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공약 발표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종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 교통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국정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에 지금 상가공시 문제라든가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경기 때문에 재정난도 거기서부터 비롯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문제 여기에 최우선 정책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인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죠. 현안 문제를 볼 적에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부각이 됐습니다만 교통 문제 같은 거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유서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난 해소를 위한 LH 개발 이익 환수 문제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뭉뚱그려 볼 적에 우선 재정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민들께는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뭐 3,700억이든 4,500억이든 또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불가피한 면이 있겠죠. 그런 면이 원인이 됐든 어쨌든 이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행사성 예산, 소모성 예산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예산 절감에 앞장서고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라든가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상가공시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 문제를 어떻게 좀 건전화시키는가라는 문제에 일단 중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발굴하는 데 애를 쓸 것입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부세 제도라든가 또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같은 것도 좀 더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를 각별하게 배려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제가 앞장서서 그 문제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LH 개발 이익 환수 문제가 이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 LH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기자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의장이 계신가요? 네,
세종경제의 권호주입니다. 이춘희 전 시장 8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만개발이나 이런 무면하게 일어나서 또 시민들이나 많이 걱정했었는데 지금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단 중단했고 또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 답변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그런 구체적인 문제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혹시 그런 것들이 묻혀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말 못할 불편사항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통로를 열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검토한 대로 우리가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오해도 있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해가 있다면 라는 그런 과정과 그런 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예, 지금 그 각종 그 언론에 의하면 그 세종시에 종합청사가 있다 보니까 종합청사 내에 바깥에서 각종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종시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한 지금 앞에 있다시피 기자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각종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제가 답이 없네요. 집회하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전달하가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저희들이 경청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문제도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노조에서 활동하는 바대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노조에서 무슨 주장하는 바가 있고 불편사항이 있다면 경청을 해야죠. 언론인들과의 그 소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는 사실 이제까지 공직을 지금 이제 선출직으로서 처음 맡아봅니다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한 30여 년 하는 동안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친언론 공직자였다라는 아마 표현들이나 그런 내용을 아실 겁니다. 또 제가 행안부 공보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좀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준호 기자는 또 있습니까? 네, CJB 청소방송의 김기자입니다. 일단 당선인 축하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에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과제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지 큰 틀에서든 아니면 작은 틀에서든 구체적인 안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그때 TV 토론 과정에서 개헌을 해서 입법사법 행정부가 다 세종시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천도 아니겠습니까? 수도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는 게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 충청권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을 우리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옮겨서 천도를 한다면 그거를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든가 또 개헌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곰곰 생각해 보면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그 한 가지만 개헌 요소가 되겠습니까? 무슨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헌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개헌을 해서 한다는 그 뜻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어느 큰 국가 아젠다로 남겨둘 일이고 자치단체장 세종시장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개념은 뭐냐라고 할 적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청와대 집무실하고 국회 분원이 완전히 이전이 확정이 됐고 또 국무회의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열리게 된다고 하고요. 또 대통령과 그리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회의는 꼭 세종시에서 열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열려도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제는 개헌을 해서 완전히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런 정도 기능이라는 것은 현 헌법 체계에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수도가 뭐냐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수도라는 게 그냥 입법사고 행정부 기관만 있으면 수도냐. 저는 그거보다는 수도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부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체경국인간이 지금 1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부처가 지금 40몇 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다가 청와대 국회가 왔다면 플러스 거기에 미래를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미래 전략적 요소가 세종시에 자리를 잡아서 어떤 미래 전략을 꿈꾸는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고 플러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그 교육 특구 문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론하고 있으면서 세종시에 그걸 시범도시로 하고자 하는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종시에 유치해달라고 거리를 세우고 있고요. 또 뭐 철도망이라는 것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철도망을 통해서 우리 청주, 조치원, 세종 또 대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국토의 중심부로서의 어떤 혈맹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보강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정말 세종시가 그런 입법사고 행정부 국제경무기관 그런 기관도 있지만 플러스 기능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개념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세종시를 이끌어가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공약을 통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메트로 세종의 최준호 기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이번 이제 세종시장 선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봐도 세종이라는 도시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뭐 정치나 이제 행정 이런 것보다도 저도 집을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서 아마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대다수 솔직히 말해 이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집값이 지금 1년 가까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 정한 그 요건으로 보면 지금 아마 조정 대상 지역 정도는 막 해제가 되는 요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이제 이춘희 시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반려가 됐는데 지금 다시 건의를 해서 시민들 좀 상심을 좀 들어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네. 뭐 그럴 생각이 없는데 반드시 해야죠. 저는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시겠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집값은 오르긴 오르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다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재산세나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 숟가락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게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 그것이 국민들의 투기 심리나 또 젊은이들이 집 마련하는데 오른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많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집값이 떨어져서 좋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 가지고 계신 분의 재산 가치가 떨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값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약간 물가 수준일 정도로 안정화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트리플 규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세종시가 트리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계속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면 이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취임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는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신정부도 완전히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거기에 우리 세종시 문제도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3기 이춘희 시장 시정에서 우리 최 당선인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지속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2, 3기 이춘희 시정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하고요. 또 우리 최 당선인께서 시장실 후에 가장 크게 프로젝트를 짜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이제 최 후보께서 이 시장에게 철거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모전을 하실 것인지 철거를 하실 것인지 이걸 확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운동기간 동안에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의 속성상 이춘희 시장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것이 그렇다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고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저는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교통 문제가 시민들이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셨겠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말하자면 마련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다 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정부 문제는 저는 그 세정부 문제 그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것이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우리 언론 기자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미처 몰라셨던 분들도 이제 아시게 됐을 거예요. 행복도시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2006년도에 세정부 계획이 이미 서 있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세종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부는 그때 이미 설계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4대강 사업의 일원으로 그 4대강 예산으로 지워졌던 것뿐이다. 그렇다면 세종부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당초 2006년도에 세종부를 설계했던 그 이유가 소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규명하지 않고서 기본계획을 함부로 이유 없이 우리가 없애거나 그걸 실행 과정에서 세종부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으로 그때 분명히 여기가 물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양화리에 지금 또 지하공을 타서 공유수를 지금 채우라는 그런 지금 설계 과정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세종부의 문제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 분명하고요. 다만 이 국가천이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가 헌당한다를 자치단체적인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국가천에서 세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국토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이 소관이 어떻게 될지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환경부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이 된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협의를 하고 세정부가 2006년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설계된 것은 그 취지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겁니다. 유선 MBC 김태우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그 TV 토론 과정에서 그 KTX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당선인께서는 조치원 이제 정차를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후보는 그 금남역 신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토론 이후에 또 더 구체화하신 내용들이 있으신지, KTX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하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TV 토론에 밝혔던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선 조치원의 KTX를 다니던 KTX 좀 정차 좀 시켜달라라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2024년에 뭐 수원에서 하는 새로운 선로가 건설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세종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건 그때 가서 문제고, 어쨌든 조치원의 KTX가 정착함으로써 조치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우리 세종 시민의 교통에 편의가 된다는 건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 그 선로 문제도 2024년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도 아직 2024년에 확실히 완공되는지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주장한 대로 그대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남역의 KTX 문제는 저는 그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는 필요하다. 언젠가는 세종시 남부에도 KTX가 필요하다. 인구가 더 많이 늘고, 더더구나 국회 부문이나 세종 집무실이 오고, 또 충청권 철도망이 이제 우리가 조속 착공을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시기인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우리 국토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세종 KTX 역사는 하는 것을 방향으로 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나는 추진하겠다. 시기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생각은 변합니다. TV 토론에서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하나 질문하나. 어떤 문제인가요? 송선아, 우리 문제가 앞으로 한 3분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11시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한없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네.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 인수위 현상식을 가졌거든요. 네네. 인수위는 어떻게 꾸며지면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인수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인수위원장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그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께서 운영이나 물론 저하고 상의는 하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요. 다만 제가 가진 생각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인수위원들은 지금 인수위원들을 지금 명단을 우리가 시청에 제공을 했습니다만, 제출을 했습니다만, 철저한 전문가 위주, 실무 위주다. 정치적인 인사 없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인수위원들 20명을 실무적이고 전문가 위주로 꾸려나가되, 그러나 그 20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인수위 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은 외부에서, 그분들은 어떤 신분적인 보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신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인수위 역할을 좀 더 풍부하게 또 실속 있게 해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과는 몇 개 문과? 문과는 원래는 5개 문과인데 거기에 기획조정문과라는 문과를 하나 첨가해서 6개입니다. 근데 기획조정문과는 별도의 문과가 아니고 5개 분과위원장들이 모여서 기획조정을 하는 그런 문과위원회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뉴시스에서 홍승환 기자입니다. 네. 한 3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예산 관련해서 긴축 재정이라는 걱정적인 말까지 쓰셨는데, 그 공약 중에서 그 대중교통 무료화하고 전면 무료화 공약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누가 만든지는 나중에 알겠지만 너무 긴축 재정하고는 맞지 않는, 아까 얘기하신 거랑 상반되지 않냐는 이제 의견이고요.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선 이후에 혹시 아까 세종시에 대한 플러스 알파 얘기 나오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나 아니면 지도부 측에서 세종시 관해서 선물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두 번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세종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데 아까 우리 최종 국장님 말씀하셨던 방향도 있지만 집값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는 게 적당하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당선인께서는 지금 세종시 집값이 비싸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괜찮다고 보시나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죠. 네, 좋겠습니까? 우선 긴축재정하고 버스 무료화해서 교통대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 때는 써야 되고요.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을 써서 110억이 걸리면 써야 될 일이고 단돈 1억을 써서라도 그게 쓸모가 없다면 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정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은 하되 그러나 교통대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쓸 건 써야죠. 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써야 될 예산까지 전부 다 깎고 안 쓴다. 뭐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후 당선 이후에 뭐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지금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아니고 다만 대통령께서 난도 보내주시고 또 청와대 비서관을 보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직접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집값 문제는 뭐 오른 이 집값이 비싼 거냐 싼 거냐 그런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도인가요? 그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수도를 완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집값이 거의 2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알겠지만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집값이라는 게 올라서 좋고 비싸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청년층이나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세종시 집값은 좀 비싸다라는 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상으로 오늘은 차감에 가볍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했는데 가벼운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언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운영 인수위원장님께 가능한 한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계속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께서 잘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수위원회와 함께 세종시가 새로 출발을 하는데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좀 허니문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서 부드럽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